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독일이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꿔 전폭적으로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를 지원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전설적인 전과들을 세운 최강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치장 물자들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유하기 위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점은 바로 엔진과 연비인데요. M1 계열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엔진의 출력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수 보급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전투 플랫폼의 유류를 JP8 항공유로 통일한다는 미친 발상이 현실에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짓은 한 해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쓴다는 천조국 미국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려되는 것인데요.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일반 디젤유나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리터당 250m를 전진할 정도로 연비가 극악을 달리는데 조금만 사용하면 연료가 금세 소모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런 전차에 대한 보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과장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 개량을 통해 연비를 개선시켜온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연료 소모율은 오히려 러시아군의 T-80 계열 전차들보다 더 나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는 다소 생소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미 육군 전투 차량용 경량 간헐 연소 추진 체계 연구 자료 포캐스트 인터내셔널 AGT-1500 관련 자료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상식과 다른 M1 에이브람스의 전차의 성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오신트 정보통들의 경우 M1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게 될 경우 보급에 큰 지장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저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 입장에서 전차 공여를 피하기 위해 둘러댄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그동안 어떤 개량을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향후 최대 1000대까지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지원 가능.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빠를 경우 이번 주 초 발표되는 우크라이나 신규 무기 지원 패키지에 드디어 최강 전차 M1A1 에이브람스 전차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에 적용된 열화 우라늄 장갑재와 열화 우라늄 포탄에 얽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M1A1 전차가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극도로 떨어지는 연비 문제와 군수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7일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전화 통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으니 미국도 소심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미국제 전차를 지원하라는 주장이 숄츠 독일 총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24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차 지원과 관련해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버전의 M1 계열 에이브람스 전차를 무려 2,509대 보유하고 있고 이 외에도 별개로 M1A1 및 M1A2 전차 4,000대가 넘어서는 물량을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할 경우 공여될 물량은 무려 1,000여 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1990년대 초반에 생산된 M1A1 HC 에이브람스 전차나 M1A1 AIM 에이브람스 전차 모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성능과 파괴력, 방어력 등이야 실제 1990년대 초반의 걸프전에서 무수히 실전으로 입증되었으니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시 미군의 M1 계열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이라크군의 소련제 T-72 계열 전차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고 무쌍을 찍으며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이라크군을 질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M1 에이브람스에 떨어지는 연비와 잦은 유류 보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M1 전차의 연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방법, 미군이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소개할 때 항공유를 사용한다는 언급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항공유 외에도 다중연료 엔진으로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원래 미 육군은 DF2 디젤 엔진을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미 육군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연료를 JP8 항공유로 바꾼 것은 원자력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전투 플랫폼의 종류의 연료를 통일시켜 보급을 용이하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M1 에이브람스 전차 연비가 너무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토탈 인테그레이티드 엔진 리시탈리제이션 타이거라는 이름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에는 DECU 디지털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는 장비가 장착되어 10% 정도의 연비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DECU 장치는 EAJ7이라는 명칭의 장비로 제식화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EAJ7이라는 이름의 DECU 장치는 자동차 ECU 장치처럼 터빈이 회전할 때
연료 흐름을 최적의 상태로 제어함으로써 연비를 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덕분에 이후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기동할 때 10%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EA-J7 DECU는 M1 전차 AGT-1500 엔진이 기동 중이지 않고 공회전 중일 때에도 극심했던 연료 소모를 20% 정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보통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시동을 켜두고 공회전만 해도 1시간에 무려 35kg이나 되는 연료를 소모했지만 EA-J7 DECU를 활용하자 공회전 시 발생하는 연료 소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 사항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AGT-1500 엔진에는 보조 동력 장치 APU가 탑재되어 공회전 시 연료 소모를 더욱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M1 전차 APU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은 M1A2 SEP V3 전차의 장갑 내장형 보조 동력 장치인 UAAPU였는데요. 이 UAAPU를 공회전 시 사용했더니 소모하는 연료의 양을 무려 78%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회전 시 EA-J7 DECU의 연료 소모 절감률 20%에 UAAPU의 연료 소모 절감률 78%를 더하면 98%의 연료 절감이 공회전 시 가능한 셈이니 이전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비하면 소모되는 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셈인데요. 실제로 이 같은 개량 조치가 더해진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기동할 때 10%가량의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었고 공회전 시에는 UAAPU 장치를 적용해 80% 이상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 육군 보고서 중 한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여러 조치가 적용된 M1 에이브람스 전차 연료 효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최악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BSFC@ Rated라는 값은 브레이크별 연료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이는 연료를 연소하고 회전하거나 샤프트 동력을 생성하는 원동기의 연료 효율을 측정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를 비교하면 내연기관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샤프트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AGT-1500 엔진은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 전차의 MB873 엔진의 BSFC 값이 0.414 수준이고 우리 육군의 K2 흑표 전차가 사용하는 MTU-883 엔진의 BSFC 값이 0.369 정도인데 비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AGT-1500 엔진은 BSFC 값이 0.50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의 연비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EA-J7 DECU 장치나 UAAPU 장치를 함께 가동한 결과겠죠. 오히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T-80 계열 전차들의 엔진인 GTD-1000T 엔진의 경우 BSFC 값이 0.536, GTD-1000TF 엔진의 경우는 0.525, GTD-1250 엔진의 경우 0.503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AGT-1500 엔진 BSFC 값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연료 소모율이라면 다른 서방제 전차들보다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연료 소모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악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군이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노획해 운용 중인 T-80 계열의 전차들보다 연비가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의 T-80 전차들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연료 부족 문제를 자주 겪어온 것이 사실이고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경우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 보급을 자주 해줘야 하는 만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지원될 때 연료 보급 패키지나 항공기를 통한 연료 공급 지원 등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연비가 많이 개선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강 화력으로 러시아군 전차들을 쓸어버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지원되고 독일과 유럽 각국에서 레오파르트2 계열의 전차들이 대거 지원된다는 소식에 러시아 측에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번에 지원되는 수백 대의 대규모 서방제 3세대 전차들이 이번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릴 결정타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현재 전장에서 T-90 계열의 러시아군 전차들은 명성이 거짓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이 비슷한 상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레오파르트2 전차, 챌린저2 전차들이 러시아군 전차들에게 걸프전의 악몽을 떠올리게끔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